KBS가 준비한 트램 기획 순서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함께 트램의 또 다른 효과로 꼽히는 도시 재생 사례를 살펴봅니다. 대전의 큰 숙제이기도 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정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알프스로 유명한 도야마시. 아름다운 교외 풍경과 달리 도심시가 지는 한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공동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도야마시가 찾은 도시 재생의 해법은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 걸어서 생활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트램 설치 계획 발표와 동시에 트램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야마시는 트램 정거장 반경 500m 안에 주거지를 집중 조성했습니다. 차 없이도 걸어서 주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트램 정거장 주변에 집을 짓는 사업자와 시민에게 호당 최대 120만 엔, 우리 돈 1,300만 원을 지원했고 도심으로 이사만 와도 3년간 매달 10,000엔씩, 우리 돈으로 1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예산이 도시 재생에 집중되는데 반발도 있었지만 이러다 도시 전체가 슬럼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됐습니다.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빈집으로 신음하던 도심에 5,000개 넘는 새 집이 생겼고 해마다 줄던 도심 인구는 지난 10여 년 사이 3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20대 고향을 떠났던 40, 50대 중장년층이 돌아오는 유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以前はですね、もう本当に子育て世代が郊外に家を建てていくということで、もう中心市街地にも要は若い人がどんどん減っていくというような状況ではあったんですけども、近年はですね、逆にまだ小学校の子どもの数がですね、増えている、中心市街地の子どもの数が増えていると。 트램이 다니기 전 문을 닫았던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お客さんがどんどん来やすくなるね。で年配の方も車じゃなしに電車だと来やすくなるんですよ。はい。 자가용을 탔다면 그냥 지나쳤을 거리의 작은 상점들이 트램을 도입한 뒤 걷는 사람들이 늘면서 활성화되는 것도 트램을 도입한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세시대 건축물과 지역 특산품인 샴페인 덕에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프랑스 샹파뉴의 중심 도시 랭스. 샴페인 잔 모양을 본뜬 전면부 디자인에 다채로운 색을 입힌 트램은 또 다른 도시 명물이 됐습니다. 랭스는 10년 전 도입한 트램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도시의 정체성까지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파리는 선로에 잔디를 깔아 삭막했던 아스팔트 도로를 푸른 공원처럼 만들었고 역 주변에 미술 작품을 설치해 도심 풍경을 바꿔놨습니다. 랭스나 파리 모두 초기 교통 혼잡과 상권 위축을 우려한 시민들의 반대가 컸지만 상권이 회복되고 집가가 상승하면서 최근엔 오히려 트램 추가 건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램 도입으로 촉발된 도시 재생의 결과는 세수 확대로 이어져 또 다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선순환을 낳기도 합니다. 中心市街地をはじめですね、そういった公共交通沿線も含めてですね、その土地の価格が上昇していると、土地の価値が上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当然その土地の価値が上がればですね、市の税収にもですね、しっかり成果として出てきますので、非常に市の財政としても望ましい効果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네, 그럼 여기서 트램을 취재하고 온 이정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트램 하면 과거에는 관광지를 오가는 독특한 교통수단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 재생까지 견인한다니까 사실 좀 놀라웠거든요. 대전도 사실 원도심 재생이 늘 숙제잖아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사실 일본이나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도시재생 사례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 만큼 잘된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트램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고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성공한 도시들은 교통과 도시계획, 건축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을 펼쳤고 오랜 준비 기간과 끈질긴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도야마시의 경우 2009년 트램이 개통하기 5년 전인 2004년부터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당시 도야마 시장이 트램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정책을 발표했을 때 시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자가용을 타고 다닐 때라 갑자기 무슨 트램이냐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시장이 일본이 곧 인구 감소 사회가 될 것이고 도야마 같은 지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앞서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3년 동안 무려 100차례 넘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트램역 주변 주거지 조성을 위한 지원금이라든지 관련 정책들이 현재 빛을 보게 된 겁니다. 네, 대전도 벌써 인구가 줄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가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네, 국내에서는 트램 도입이 처음이다 보니 당연히 트램을 활용한 도시개발 사례도 연구된 게 거의 없습니다. 대전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자체로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럴수록 더 발빠르게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개통을 5년 앞둔 현재 준비 상황은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많이 미진합니다. 트램 도입이 논의된 게 벌써 6년째고 허태정 시장이 트램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언급한 것도 수차례지만 이렇다 할 밑그림이 나온 게 없습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 1년 정도 걸리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걸 바탕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는 정도입니다.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 도시들은 대부분 원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가 크고 이 때문에 원도심 살리기에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네. 마침 대전은 트램 도입이 확정된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또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트램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트램 정거장을 중심으로 활기가 좀 도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은 트램이 다니면 주변 상권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물론 정거장마다 작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제 노선 문제에 대해 대전역이 빠진 것에 대해 다루긴 했지만 동구에 있는 복합터미널은 물론 원도심 상권의 핵심 지역인 은흥정이 거리와 중앙로 지하상가 등이 트램 노선에서 모두 비껴갑니다. 네. 그래서 권선택 전 시장 시절에 대전역 유동인구를 은흥정이 상권까지 끌어들이도록 중앙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비해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했었는데 중구와 상인들의 반대로 몇 번 하다 접었습니다. 제대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 실패한 것이죠. 반면 유성과 둔산은 충남대에서 유성온천역 그리고 도안 신도시와 대덕대로 등 신도심의 주요 상권들이 대부분 트램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트램 도입으로 오히려 원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대전시가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정은 기자 수고했습니다.